뭐야, 저 돈다발은.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며느리의 은밀한 행동. 역시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구나. 억울한 며느리가지만 변명조차 할 수 없다. 가족의 평화는 단숨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다음 영상에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구독해 두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울 강북의 한적한 골목 깊숙이 자리한 오래된 대저택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기와 지분과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이 집은 한때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었던 윤정이가 평생에 걸쳐 일궈낸 터전이었죠. 70대에 접어든 지금도 정의는 여전히 집안의 실세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정의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올린 은발과 고든 자세는 그녀의 강인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40에 가까이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박서연이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40대 중반의 서연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정의의 까다로운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거든요. 정의는 찻잔을 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 곁에 있으면서도 재산만 노리고 있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마음이야 뻔하지 않나. 그녀는 서연이 집안일을 할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귀중품을 만지거나 서랍을 뒤지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서연은 그런 시선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나도 내 나름대로 이 집을 지키고 싶은데 시어머니 눈엔 욕심쟁이로만 보이시겠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 그녀는 찬물에 손이 시리도록 그릇을 닦으며 마음속 답답함을 삼켰습니다. 이때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이도연이 또다시 심한 기침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40대의 도연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최근 들어서는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건강이 더욱 나빠진 듯 했죠. 도연은 기침을 억지로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한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습니까? 서연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요.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어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기침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기침하고 있네. 병원에나 제대로 가봤니?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며 차갑게 말했죠. 사실 그녀는 아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스러웠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겼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꿀차를 끓여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드세요. 목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를 보며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나쁜 며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정희는 반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나물은 너무 짜고 국은 싱겁네.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있어야 집안이 화목한 법인데. 서연은 묵묵히 그 말을 들으며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까 산책이라도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이와 함께 나가시면.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괜히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척 연기하고 있었죠. 정희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서연은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을, 도연은 가족 간의 화합에 대한 바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 저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 이런 의심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요즘 들어 서연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정성스럽게 양념을 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인, 오늘 오후에 인출하신 현금이 준비되었습니다. 언제 찾으러 오시겠습니까? 서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준비는 금방 마저 하겠습니다. 서연이 정희에게 말하자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함을 느꼈죠. 은행에?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서연이 나간 후 정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서연이 자주 드나드는 곳들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부엌, 거실, 그리고 서연과 도연이 쓰는 안방까지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우연히 2층 창문에서 서연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확인하는 장면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죠. 뭐야, 저게?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들고 있는 것은 분명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었어요. 10,000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묶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게 맞았어. 서연은 집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뒤따라가며 문틈으로 서연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서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 현금을 정리해서 넣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서연아,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작스런 등장에 서연은 깜짝 놀라며 상자를 급히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님, 이게... 서연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희는 눈에 불을 켜고 소리쳤습니다. 역시 돈만 보고 사는 여자. 내가 뭘 받는지 알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한 거야? 서연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며 돈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걸 오해라고? 그때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들리는 큰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안방으로 왔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심한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도연에게 방금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내 아내가 엄청난 현금을 숨겨두고 있더라. 분명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야. 도연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서연을 바라보며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무슨 돈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도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맡아둔 돈이에요. 곧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맡아둔 돈? 누가 며느리한테 그런 큰 돈을 맡겨? 거짓말하지 마. 정희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침이 더욱 심해져서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두 사람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상자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은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희는 콧방귀를 뀌며 방을 나갔습니다.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도둑고양이 같은 며느리를 이해하라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서연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말 그대로 침묵의 식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긴 채 밥을 먹었어요. 정희는 분노를, 서연은 억울함을, 도연은 답답함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이 집안에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다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죠. 그녀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으면 누구와 통화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외출할 때면 어디 가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이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확실히 해두자. 저 여자의 정체를 모든 식구 앞에서 밝혀야겠어.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북엇국과 정희가 즐겨 드시는 나물 반찬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에 느껴졌거든요. 도연이 기침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즘 그의 기침은 더욱 심해져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꿀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침이 너무 오래 가니까요.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요즘 며느리가 돈에 대해서는 전문가더라. 날카로운 어조로 말하며 서연을 쏘아보았어요. 서연은 수저를 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도연이 중재하려 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야 알겠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저를 그렇게만 보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히려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그 많은 돈은 뭐야?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집 돈만 탐내지 말고 내 친정이나 신경 써. 정희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정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도연은 심한 기침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정희는 그마저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연기 그만해. 누가 보라고 그렇게 애쓰나? 그날부터 두 사람의 충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집안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었어요. 정희는 서연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고 서연은 그때마다 꾹 참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부엌으로 와서는 그릇 하나를 집어들더니 말했어요. 이게 깨끗하게 씻은 거야? 기름기가 다 남아있잖아. 사실 그릇은 깨끗했지만 정희는 문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서연은 다시 그릇을 받아 씻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계속해서 다른 그릇들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연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더욱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와서도 편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그는 밤마다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혼자 부엌에서 남편의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침약, 소화제, 비타민까지 종류가 많았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날짜별로 나누어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그때 정희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습니다. 서연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 참 잘하네. 저런 식으로 동정심이라도 얻으려는 거야? 정희는 물을 마시고 돌아가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릴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인 줄 아나?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정희는 서연에 대한 불신을, 서연은 억울함과 절망감을, 도연은 무력감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유 원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니 내일이라도 댁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이튿날 오후 김 변호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이 장보기를 나간 사이를 노려 그를 불렀거든요. 내 재산은 며느리 손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도연 명의로 하되 상속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변호사는 정희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부인, 그런데 며느리분과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가족 간의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장보기에서 돌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손님이 오셨나요? 정희는 당황하며 재빨리 서류를 감췄습니다. 아,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변호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부인,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서연은 무언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정희의 방에서 변호사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명함 뒤에는 유언장 수정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언장을 수정하신다고? 서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정희의 재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만 자신이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도연과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즘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시는데. 도연은 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응, 별일 없을 거야. 나이가 드시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시겠지.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희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몰래 정희의 생활 패턴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켜본 결과 서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정희가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흥분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잠깐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서연은 다가가서 물어보려 했지만 정희는 괜찮다며 돌아서 버렸어요.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 나는 멀쩡해.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정희의 증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희에게 직접 병원에 가자고 하면 또 다른 갈등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자신을 미워하는 시어머니라 해도 가족이잖아요. 결국 서연은 조용히 근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70대 어르신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오세요. 서연은 정희를 위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도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서 쓰러진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달려가서 정희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서연의 손을 밀쳐냈어요. 건드리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정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냥 좀 쉬면 돼. 서연은 그런 정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오해도 언젠가는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로 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서연은 일찍 일어나 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나오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몸이 어떠세요? 아침은 죽으로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가 죽 끓여달라고 했나? 밥이면 충분해.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서연은 그런 정희를 보며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가면서도 어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만 좀 해. 정희는 화를 내며 도연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하지만 혼자 남겨지자 불안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서연은 그런 정희를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 위험해 보이세요. 싫다고 했잖아. 정희가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도연 오빠가 걱정할까 봐서라도 병원에 가셔야 해요. 결국 정희는 마지못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정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협심증 초기 증상입니다. 즉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픈 거였다니요. 서연은 의사와 상담하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수술이 필요한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정희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서연은 정희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병실까지 모시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고 간호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정희는 그런 서연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의사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정희의 지병 기록과 약 처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수술비는 정확히 얼마나 들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내 병까지 이용해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야? 그녀는 귀를 기울여 서연의 대화를 들어보려 했어요. 서연은 의사에게 정희의 정확한 병명과 치료비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경우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서연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정희는 그 모든 질문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하는 걸까요? 정희는 마침내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서연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님, 치료 계획에 대해 여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치료 계획?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환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왜 내 병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 정희는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오해 속에서 서연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의사는 어색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부인, 며느리분이 환자분을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은 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서연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가족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님, 나가. 이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희는 서연을 병실에서 내쫓았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때 도연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는 복도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다시 한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병실로 들어가 정희를 달래려 했지만 정희는 완강했어요. 도연아, 저 여자랑은 이제 끝이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병원 복도에서 서연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정희에게서 들은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5년 동안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요. 서연은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때도 정희는 냉랭했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벽은 더욱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사실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정희가 집에서 쓰러졌을 때 119를 부른 것은 서연이었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협심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정희는 그날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거부했었어요. 괜찮다, 집에 가자며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었죠. 서연은 그날부터 정희의 건강을 은밀히 지켜봐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이에요. 의사는 그때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가족분이 계속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그날부터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받던 그 현금 다발은 바로 수술비였습니다. 서연은 정희가 언젠가 수술을 받게 될 날을 대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왔던 거예요. 도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의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정희는 서연이 자신의 병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서연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 네, 맞아요. 전액 해지해야겠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의 수술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정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큰 오해만 생길 뿐이었죠. 그때 병실에서 도연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어머니를 달래느라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도연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예민하실 수 있어요.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도연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시간을 좀 드려야겠어. 지금은 너무 흥분하신 상태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둔 돈이 있어요. 도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비해둔 돈? 무슨 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어머님이 아프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수술비를 모아왔거든요. 서연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동안 어머니가 오해하신 그 돈이. 네, 맞아요. 어머님을 위해 모은 거였어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이런 오해에서 시작된 거였다니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더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여보도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환자분이 찾고 계세요. 도연과 서연은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서연이 들어오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왔어? 나가라고 했잖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힘이 없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술 준비는 해야 하니까. 수술 준비? 정희가 의아해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일 아침에 심장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희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의사가 대답했어요.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는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뒀어요. 정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너가 준비했다고? 어디서 그런 돈을?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어머님 수술비를 위해 모아온 돈이에요. 어머님이 보신 그 현금이 바로 그거였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 내 재산을 노리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적금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은 정희와 도연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도 상황을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부인, 며느리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6개월 전 응급실 기록을 보니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정희는 그제야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연을 불신해왔거든요. 그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말들을 계속 되새겨 보았어요. 6개월 전부터 수술비를 모았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서연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새벽이 되자 정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응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밤새 병원에서 지새우다가 급히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빨리 와. 어머니 상태가 위급해. 서연은 잠옷 차림으로
급히 병원에 달려왔어요. 수술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가족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도연과 서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도연은 기침을 하며 불안해했고 서연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진 정희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서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밤새 정희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며느리가 밤새 곁을 지켜주다니요. 서연아, 너 왜 여기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이 걱정되어서요.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서연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의사가 들어와서 정희에게 설명했습니다. 부인 수술비는 이미 며느리분이 모두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6개월 전부터 부인의 상태를 지켜보며 준비해 오신 덕분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할 수 있었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분이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부인의 상태를 확인하셨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병원비도 미리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연아,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부족했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걱정 끼쳐드릴까봐. 정희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야 알았지만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어요. 정희는 서연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나도 모르게 너를 의심하고 못 살게 굴었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야말로 이해받지 못한 게 서러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정희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어요. 의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환자분 회복도 빨라질 거예요. 정희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며느리 같아. 그날부터 정희와 서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서로에 대한 진심도 전해졌어요. 정희는 서연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왔는지 깨달았고 서연은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 집도 평화로워지겠어.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서연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일주일 후 정희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퇴원 준비를 꼼꼼히 챙기며 정희를 정성스럽게 돌보았어요. 어머님, 집에 가서도 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제가 시간에 맞춰 챙겨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서연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진짜 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이미 정희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침실에는 따뜻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거실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차가 우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정희는 서연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서연은 정희의 말을 가로막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도연도 어머니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기침도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 집이 진짜 따뜻한 가정이 된 것 같아.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연신 칭찬했어요. 서연아, 이 미역국 정말 맛있다. 그동안 내가 트집만 잡았는데 사실 내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았구나.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정희는 그런 서연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서연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줄 게 있어. 그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서연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금반지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서연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런 귀한 건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희는 고집을 부렸어요. 받아야 해. 이제 너는 내 진짜 며느리니까. 우리 집 며느리가 받는 게 당연하지.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내가 변호사한테 유언장 바꾸라고 했던 것도 취소할 거야. 너도 우리 가족인데 왜 빼겠어? 서연은 그런 정희의 마음씨에 또다시 감동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해. 정희의 제안에 서연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며칠 후 정희는 건강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갔어요. 의사는 정희의 회복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분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에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희와 서연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정희가 물어보자 서연이 대답했어요. 도연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두 사람은 장을 보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사이좋은 고부 같아 보였어요.
정희는 서연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고 서연은 정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희가 서연의 요리의 트집만 잡았는데 이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서연아, 내 손길이 참 좋구나. 음식의 정성이 느껴져. 저녁 시간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지? 그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서연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연신 맛있다고 했고, 서연은 시어머니의 칭찬에 기뻐했어요. 도연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뻐. 도연의 말에 정희와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 정희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밥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고 서연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족의 화목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좋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정희의 말에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들의 집에는 이제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